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유명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3가지예요. 첫째, 제가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드릴 거예요. 둘째, 이야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와 표현을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셋째, 쉐도잉 연습을 통해 직접 말해 볼 거예요. 듣다가 멈춰도 좋고, 다시 들어도 좋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어도 좋아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옛날에 깊은 산속에 나무꾼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집은 아주 작고 오래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서 물이 떨어졌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베고 장작을 등에 지고 마을에 내려와 팔았습니다. 장작을 판 돈으로 쌀과 된장, 채소를 조금 샀습니다. 돈이 많이 남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꾼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에게는 한 가지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을 함께 먹을 사람도 없었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작은 등불을 켜고 조용히 앉아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도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에는 예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새들도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나무꾼은 평소처럼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린 사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슴은 무서워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위험했지만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여기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려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은 도끼를 높이 들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뒤를 돌아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슴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무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슴이 갑자기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사슴이 말을 하다니. 사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사슴이 아닙니다. 이 산을 지키는 신령한 사슴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나무꾼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산 꼭대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신비한 곳입니다. 보름달이 밝게 뜨는 밤이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합니다. 그들은 목욕을 할 때 날개옷을 벗어둡니다. 만약 선녀의 날개옷 하나를 숨기면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무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녀를 함부로 괴롭히면 안 됩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3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큰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무꾼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슴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사슴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선녀를 만날 수 있을까?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나무꾼은 연못으로 올라갔습니다. 연못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물은 아주 맑았고 바람은 조용히 불었습니다. 나무꾼은 큰 바위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 사이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선녀가 웃으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은 모두 아름다운 날개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못가에 날개옷을 곱게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녀들은 맑은 물에서 즐겁게 웃으며 목욕을 했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조심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가져와 큰 나무 속 빈 곳에 숨겼습니다. 잠시 후 선녀들은 목욕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린 선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날개옷이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선녀들도 함께 찾았습니다. 풀밭도 보고 바위 뒤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돌아가야 해. 너무 늦으면 큰일이 나. 어린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안타까운 얼굴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린 선녀만 연못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선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나무꾼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사는 나무꾼입니다. 선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제 날개옷을 보셨나요?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숨겼습니다. 선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나무꾼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혼자 살았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선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날개옷이 없으니 하늘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선녀는 나무꾼을 따라 산 아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늘나라와 달리 집은 아주 작았습니다. 밥도 소박했고 매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선녀는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에게 항상 친절했습니다. 힘든 일은 혼자 했고 선녀가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선녀에게 주었습니다.
선녀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꾼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무꾼은 한 번도 선녀에게 화를 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불을 피웠고 산에서 돌아오면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선녀가 젖지 않도록 우산 대신 큰 나뭇가지를 들고 함께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선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선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선녀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꽃과 구름 궁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녀는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요. 나무꾼은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지난 일은 잊을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 부부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꽃을 구경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발을 담갔습니다. 가을에는 감과 밤을 따서 함께 먹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불 앞에서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을 지을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녀는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주 예쁜 딸이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항상 밝게 웃었습니다. 나무꾼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면 작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선녀도 아이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안고 있으면 슬픔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은 더 시끄러워졌지만 웃음도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나무꾼은 아이들에게 나무를 깎아 장난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선녀는 맛있는 밥을 지어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선녀는 혼자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별을 보면 부모님과 언니들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그런 선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하늘나라가 많이 그리운가요? 선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어요. 나무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슴이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기 전에는 날개옷을 돌려주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얼마 후 선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날개옷이 아직 있나요? 나무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선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입어보기만 하고 다시 벗을게요. 절대로 하늘로 가지 않을게요. 나무꾼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슴의 말을 떠올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아직은 안 됩니다. 선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선녀의 그리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기뻐서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새 아이는 서로를 좋아하며 함께 자랐습니다. 나무꾼은 이제 사슴과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셋이 되면 괜찮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날개옷을 꺼냈습니다. 천은 처음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선녀는 놀란 얼굴로 날개옷을 받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이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날개옷을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잠시 후 선녀는 날개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빛이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하늘의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녀는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오세요. 부모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말한 선녀는 셋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무꾼도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가족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나무꾼과 두 아이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녀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늘나라에 도착하자 많은 선녀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정말 너였구나. 우리는 다시는 너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 부모님도 선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인간이 우리 딸의 날개옷을 숨기다니. 하지만 선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항상 소중하게 대해 주었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는 나무꾼이 매일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선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매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 와요? 나무꾼은 웃으려고 했지만 마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도 선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무꾼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 신령한 사슴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사슴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의 슬픈 얼굴을 보고 모든 일을 알았습니다.
내가 전에 약속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날개옷을 돌려주었군요. 나무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사슴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사슴은 높은 산 꼭대기로 나무꾼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긴 덩굴이 하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나무꾼은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덩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올라간 끝에 드디어 하늘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나라는 땅과 전혀 달랐습니다. 구름 위에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꽃에서는 향기가 났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찾기 위해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녀가 나무꾼을 발견했습니다. 선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나무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녀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선녀의 부모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은 하늘의 선녀다. 인간과 함께 다시 살 수는 없다. 나무꾼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선녀를 사랑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다시 함께 살게 해주십시오. 선녀의 부모는 잠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은 많은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말들은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신령한 사슴이 나타나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려한 말을 고르지 말고 가장 조용한 말을 고르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은 하늘에서 가장 착하고 빠른 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많은 소 가운데 어미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슴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송아지가 먼저 찾아가는 소가 어미입니다. 나무꾼은 송아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송아지는 한 마리의 소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무꾼은 그 소를 골랐고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선녀의 부모는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라. 나무꾼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특별한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선녀를 행복하게 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녀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천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너는 착한 사람이다. 우리 딸과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 선녀와 나무꾼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셋째 아이도 형과 누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예전처럼 열심히 나무를 했고 선녀는 가족을 따뜻하게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어른이 된 뒤에도 가족은 서로 아끼고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보다 진실을 말해야 하고, 사랑은 억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리며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가족을 아끼는 마음과 약속을 지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 예시이야기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제 이야기에서 나온 중요한 표현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녀, 하늘에 사는 아름다운 여자신, 한국 예시이야기에 자주 나오는 존재이다. 신령한, 신비한 힘이 있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힘이 있는, 날개옷, 선녀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옷, 목숨을 구하다, 죽을 위험에서 살게 하다, 은혜를 갚다,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돌려주다, 그리워하다,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다, 망설이다, 바로 결정하지 못하고 잠시 고민하다, 억지로, 자신의 마음이 아닌데 강하게 시키거나 하게 하는 것, 소중하게 대하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친절하게 대하다, 진심, 거짓이 없는 마음, 조심조심,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조심하면서, 다급하다, 매우 급하다,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중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안도의 한숨을 쉬다, 걱정이 끝나서 마음이 편해지며 한숨을 쉬다, 운명, 사람의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미래나 삶의 흐름. 자, 이제는 문장 20개를 뽑고 예제를 3개씩 준비했어요. 같이 따라 말하는 쉐도잉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간 후 혼자 살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끼를 들고 산으로 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회사에 갔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들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동생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슴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의사 덕분에 환자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관이 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무꾼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험이 끝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를 찾은 부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해서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친구를 도왔을 뿐입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정말 가족이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새 자전거를 갖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나무꾼은 큰 바위 뒤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고양이는 상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날개옷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 휴대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열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책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교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무대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은 선물을 받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녀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생각도 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친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봤습니다. 가족은 함께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꾼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동생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안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가족은 다시 함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한국어로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문장을 직접 말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조금씩이라도 계속 따라하면 한국어는 확실히 편해질 거예요. 오늘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